단양강 잔도. 총 길이 1.2km의 단양강 잔도길에는 그동안 접근하기 어려웠던 남한강 암벽을 따라 잔도가 있어 트레킹의 낭만과 짜릿한 스릴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다. 최근 야간 조명을 설치함으로써 2020 야간 관광 100선에 선정되어 단양군을 체류형 관광도시로 이끌고 있는 곳이다. 단양강 잔도는 남한강 풍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해외 유명 관광지에서 볼 수 있던 잔도의 한국판이 될 것이다. 인근의 이끼터널, 만천하 스카이워크, 수양개선 사유물 전시관, 수양계 빗터널 같은 볼거리도 조성되어 관광, 지제, 역사를 아우르는 체험을 제공한다. 화담숲. 화담숲은 서울에서 40분 거리,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생태수목원이다. LG상록재단이 우리 숲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약 5만 평 대지의 4,300여 종의 국내외 자생 및 도입식물을 16개의 테마원으로 조성했다. 화담숲의 화담은 정답기 이야기를 나누다는 의미로 화담숲은 인간과 자연이 교감할 수 있는 생태 공간을 지향한다. 우리 숲의 식생을 최대한 보존하였고 자연을 사랑하는 누구나 편히 찾을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생태 공간으로 꾸몄다. 또한 자연의 지형과 식생을 최대한 보존하여 조성된 덕분에 노고봉의 계곡과 능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수목들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화담숲은 생물종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함께 국내에 자생하는 멸종 위기 중인 반딧불이, 원앙이 등의 생태 복원을 위한 서식 환경을 연구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생태 복원 노력 덕분에 화담숲 곳곳에서는 우리에게 친근한 도롱뇽, 고슴도치, 다람쥐 등을 쉽게 마주칠 수 있다. 그 밖에 민물고기 생태관과 곤충체험관 등을 운영하고 있다. 장태산 자연휴양림. 장태산 자연휴양림은 국내 유일의 메타세커이아 숲이 울창하게 형성되어 있어 이국적인 경관과 더불어 가족 단위 산림욕을 즐기기에 적합한 곳이다. 천혜의 자연경관과 잘 어우러진 이곳은 산책길이 잘 조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지암로, 추억의 놀이, 출렁다리, 교과서 식물원, 생태연못, 숲속 교실 등을 갖추고 있어 자연과 더불어 자연학습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장태산 정상의 형제바위 위에 있는 전망대에서는 낙조를 바라볼 수 있고 장군봉, 행상바위 등 기암괴석도 볼 수 있다. 영남알프스. 영남알프스는 울산, 밀양, 양산, 청도, 경주의 접경지에 형성된 가지산을 중심으로 해발 1,000m 이상의 산들이 수려한 산세와 풍광을 자랑하며 유럽의 알프스와 견줄만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볼레가지산, 간월산, 신불산, 영축산, 천왕산, 제약산, 고원산 7개의 산을 지칭하나 운문산, 문목산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또한 통도사, 운문사, 성남사, 표충사 등 역사 깊은 문화 유적지가 있고 아름다운 기암절벽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다양한 동식물이 살고 있어 자연이 만든 거대한 동식물원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영남알프스에는 아름다운 자연만큼이나 즐길 거리가 가득한데 산길, 계곡, 자갈길, 덤불숲을 거침없이 달리는 산악자전거 MTB나 영남알프스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패러글라이딩 등이 있다. 수성못 유원재. 수성유원재는 범물동 용지봉에서 북서부로 뻗어내린 줄기의 하부에 위치하여 주변에 완만한 산지와 수성못을 끼고 자연의 경관미를 이루고 있다. 수성못은 1925년 일제강점기에 농업용수 공급용으로 조성된 인공못이었다. 지금은 수변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어 연중 풍부한 수량을 자랑하고 있다. 수성못 주변에는 벤치와 수목, 산책로, 유람선 선착장, 우주선, 유람선, 바이킹, 범버카, 회전목마 등의 놀이시설을 갖춘 수성랜드가 어우러져 유원지를 형성하고 있다. 보트놀이와 오리배 등을 즐길 수 있는 수성못과 어린이 놀이터, 두산폭포 등 볼거리, 즐길 거리가 있어 가족 나들이와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적격이다. 원대리 자작나무 숲. 인제읍 인근의 자연생태관광지인 원대리 자작나무 숲은 1974년부터 1995년까지 138헥타르의 자작나무 69만 본을 조림하여 만들어졌으며 현재는 그중 25헥타르를 유아숲 체험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자작나무 숲의 탐방은 입구에서 입산기로 쿠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입구인 자작나무 숲 한내소에서 시작되는 입로를 따라 걸어야 자작나무 숲에 닿을 수 있다. 등산로를 따라 오르면 수령이 20년 이상 되는 자작나무가 빽빽하게 찬 숲이 펼쳐진다. 한 숲이 하늘을 향해 뻗은 자작나무 숲은 이국적인 풍취를 돋운다. 꽃지해 수욕장. 충남 태안군 안면읍 광지길에 자리한 꽃지해변은 5km에 이르는 백사장과 할배바위, 할매바위가 어우러져 그림 같은 풍광을 보여준다. 두 개의 바위 너머로 붉게 물드는 낙조는 태안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풍광 중 으뜸으로 꼽힌다. 예부터 백사장을 따라 해당화가 지천으로 피어나 꽃지라는 어여쁜 이름을 얻었다. 긴 백사장을 따라 걷거나 밀려오는 파도를 바라보며 데이트를 즐기는 연인과 가족의 모습도 꽃지해변의 풍경이 된다. 부석사. 부석사는 676년 해동화엄종의 종조인 의상대사가 왕명으로 창건한 화엄종의 수사찰이다. 대사가 당 나라에 유학하고 있을 때 당 고종의 신라 침략 소식을 듣고 이를 왕에게 알리고
그가 닦은 화엄의 도리로 국론을 통일하여 내외의 시련을 극복하게 하고자 귀국하여 이절을 창건하였으며 우리나라 화엄 사상의 발원지가 되었다. 부석사라 이름하게 되면 불전 서쪽에 큰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는 아래 바위와 서로 붙지 않고 떠 있어 뜬돌이라 한 데서 연유하였다 한다.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 구절초 공원은 옛날부터 만경대라 불리워진 곳으로 2003년에 체육공원으로 조성되었다가 2006년에 구절초 테마공원으로 재탄생되었다. 수려한 호변 경관을 지닌 옥정호의 최상류의 전체 12헥타르의 공원 면적의 약 5헥타르의 구절초가 소나무 숲에 자생하고 있어 인근 도시민의 편안한 산책 및 휴식처로 사랑받고 있다. 다명 메타세커이아 길. 영화 와니와 준하에서 와니가 아버지와 함께 차를 타고 지나가는 장면이 촬영된 곳이 바로 순창에서 다명으로 이어지는 메타세커이아 가로수길이다. 가로수길의 총 길이는 약 8.5km로 도로를 사이에 두고 양쪽 길가의 높이 10에서 20m의 메타세커이아가 심어져 있다. 이 길이 조성된 시기는 1970년대 초반으로 전국적인 가로수 조성 사업 때 담양군이 3년생 메타세커이아 묘목을 심은 것이 현재의 울창한 가로수 터널길이 되었다. 이 길을 가다 보면 이국적인 풍경에 심취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도의 길목으로 빠져들고 만다. 초록빛 동굴을 통과하다 보면 이곳을 왜 꿈의 드라이브 코스라 부르는지 실감하게 될 것이다. 아침고요수목원은 충령산의 빼어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하여 한국의 미를 듬뿍 담은 정원들을 원예학적으로 조화시켜 설계한 원예수목원이다. 여러 가지 특색 있는 정원을 갖추고 있고 울창한 잣나무숲 아래에서 삼림욕을 즐길 수도 있어 도시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한다. 20개의 주제를 가진 정원은 아름답게 가꾸어진 잔디밭과 화단, 자연스러운 산책로로 연결되어 있다. 특히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금수강산을 실제 한반도 지형 모양으로 조성하여 최고 절정의 꽃으로 표현한 하경정원은 관광객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끄는 곳이다. 내장산 국립공원. 산 안에 숨겨진 것이 무궁무진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 내장산이다. 가을이면 온통 선홍빛 단풍으로 지천을 물들이는 내장산은 찾는 이의 가슴에 진한 추억을 남기는 호남의 금강이다. 불타는 단풍터널과 도덕폭포, 금선폭포가 이루어내는 황홀경은 단풍 비경의 대명사로 손색이 없다. 해마다 단풍 천지를 이루는 가을뿐만 아니라 봄에는 철쭉과 벚꽃, 여름에는 짙고 무성한 녹음으로, 겨울에는 바위 절벽의 멋진 비경과 아름다운 설경, 그리고 사계절 내내 갖가지 야생화가 흐드러지게 만개하여 오가는 사람들을 감동시킨다. 내장산 국립공원은 호남의 5대 명산인 내장산을 비롯하여 남쪽으로 이어진 백암산, 그리고 내장사, 백양사 등 유서 깊은 사찰과 함께 전봉준 장군이 체포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거쳐간 이밤산성까지를 포괄하는데 봄 백양, 가을 내장이란 말처럼 비경의 연속이다. 내장산 연봉들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아래 아담하게 자리 잡은 내장사, 대웅전과 극락전 등 조선 중기의 건물들이 다수 남아있는 웅장하고도 고풍스러운 면모를 갖추고 있는 백양사 등으로 역사의 심오한 향기를 더해준다. 설악산 국립공원, 외설악. 설악산은 강원도 속초시를 포함해 고성과 인제, 양양군에 걸쳐 있는 유명한 자연 명소이다. 1970년 한려의 산국립공원에 이어 5번째로 국립공원 명칭을 달았으며 1982년에는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 지역에 지정됐다. 주봉인 대청봉을 기준 사마 속초시의 접한 동쪽은 외설악, 서쪽은 내설악, 한계령과 오색 방면은 남설악으로 구분한다. 한라산과 지리산 다음으로 높은 대청봉은 1년 중 6개월은 눈에 덮여 있는데 설악이란 이름은 여기서 유래되었다. 대청봉에 오르면 수려한 자연 경관을 품은 설악산 전경과 동해 바다를 조망할 수 있으며 특히 일출과 낙조가 일품으로 꼽힌다.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임진각은 6.25 전쟁의 비극이 그대로 남아있는 대한민국 대표 평화관광지이다. 전쟁의 아픈 흔적을 살펴보면서 평화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곳이다. 다양한 전쟁 유물이 산재되어 있으며 전시관은 물론 3만 평 규모의 잔디밭이 펼쳐있는 평화누리공원이 있어 관광명소로 많이 알려져 있다. 전쟁 초기에 폭파되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임진강 철교, 공산군의 포로였던 국군과 유엔군이 자유를 찾아 건너왔던 자유의 다리가 있다. 북한 실향민을 위한 임진각이 세워지면서 임진각 관광지로 지정되었다. 현재는 평화누리, 임진각 평화곤돌라, 6.25 전쟁 납북자기념관, 어린이 놀이시설 등의 새로운 시설이 들어서면서 14만 평의 대규모 관광지가 되었다. 마이산도립공원. 진안읍내 어느 방면에서나 눈에 띄는 마이산은 이름이 철에 따라서 4가지이다. 봄에는 안개를 뚫고 나온 두봉우리가 쌍돛배 같다 하여 돛대봉, 여름에 수목이 울창해지면 용액불처럼 보인다고 용각봉, 가을에는 단풍 든 모습이 말의 귀 같다 해서 마이봉, 겨울에는 눈이 쌓이지 않아 먹물을 찍은 붓끝처럼 보여 문필봉이다. 마이산 오르는 길은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유명한 마이산 탑사가 있는 남쪽에서 오르는 코스이고 다른 하나는 북쪽에서 내려가는 코스이다. 마이산에는 조선시대 태조가 임실군의 성수산에서 돌아가다가 백일기도를 드렸다는 은수사,
강한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다는 80여 개의 돌탑을 거느린 탑사 등이 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주임, 드산, 푸에는 뜻을 가지고 있는 DDP는 서울특별시 동대문에 위치한 복합문화 공간이다. 2014년 3월 20일에 개관한 이래 굵직한 전시와 패션쇼, 신제품 발표회, 포럼과 콘퍼런스를 개최해오고 있다. 알림터, 배움터, 살림터, DDP 디자인 뮤지엄, 디자인 장터와 어울림 광장, 동대문역 사문화공원으로 나뉘었다. 규모에 걸맞은 내실로 관람객의 흥미를 북돋운다. 시간과 베이커리, 카페가 들어선 디자인 장터 역시 감성 충전을 기대하는 가족이나 연인을 만족시키고도 남을 산책 코스다. 태안 신두리 해안사고. 태안 해안 신두사고는 빙하기 이후 1만 5천 년 전부터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북서계절풍을 직접 받는 지역으로 강한 바람의 모래가 바람에 의해 해안가로 운반되면서 오랜 세월에 걸쳐 모래 언덕을 이룬 퇴적 지형의 전형이다. 전사고, 사고 초지, 사고 습지, 사고 임지 등 사고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자연 요건이 나타나는 전형적인 사고지대로서 내륙과 해안을 이어주는 완충 역할과 해일로부터 보호 기능을 하고 있다. 신두리 해안사고는 세계 최대의 모래 언덕이자 슬로시티로 지정된 태안의 가장 독특한 생태 관광지로 사랑받고 있다. 울릉도. 우리나라에서 7번째 큰 섬인 울릉도는 화산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대표적인 섬으로 본섬을 비롯한 유인도인 독도와 죽도 그리고 과거에는 주민이 살았으나 현재는 무인도인 관음도가 있고 섬의 주변에는 삼선암, 땀바위, 코끼리바위, 북저바위 등의 크고 작은 암도를 포함한 44개의 부속도서로 이루어져 있다. 울릉도는 대부분 지역이 깎아지른 절벽으로 이루어진 천혜의 암벽 등반지이다. 등반 포인트는 도동의 해안절벽, 저동 용바위, 장군바위, 삼선암, 송곳바위 등이 산악인들이 즐겨 찾는 등반 코스로 정상에서 바라보는 주변 경관이 절경이다. 울릉의 담길을 통해 과거 울릉도 주민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해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태고의 신비로움이 보존되고 있는 울릉도의 자연경관을 오롯이 느낄 수도 있다. 창덕궁과 후원. 창덕궁은 1405년 경복궁 다음으로 지어진 별궁이었다. 정궁인 경복궁의 동쪽 방면에 있다 해서 동궐이라고도 했다. 조선 제9대 성종 때부터는 여러 임금들이 여기서 진의 본궁 역할을 하는 궁궐이 됐다. 임진왜란 때에는 창덕궁은 불에 타고 만다. 선조가 의주로 피난을 가자 이에 화가 난 백성들이 궁궐을 방어한 것이다. 1611년 광해군에 의해 다시 지어진 궁은 자연과 인공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으며 인정전, 대조전, 선정전, 낙선제 등 많은 문화재가 곳곳에 있어 눈길을 끈다. 청남대. 대청호반에 자리 잡고 있는 청남대는 따뜻한 남쪽의 청와대, 라는 뜻으로 1983년부터 대한민국 대통령의 공식 별장으로 이용되던 곳이다. 주요 시설로는 본관을 중심으로 골프장, 그늘집, 헬기장, 양어장, 오각정, 초과정 등이 있고 6분의 대통령이 89회 472일 이용도는 방문하였으며 2003년 4월 18일 일반인에게 개방되었다. 자연 생태계도 잘 보존되어 천연기념물 수달, 날다람쥐와 멧돼지, 고라니, 삭, 너구리, 꿩 등이 서식하고 있으며 각종 철새의 도래지이기도 하다. 안동하회마을. 안동하회마을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유명한 민속마을이다. 낙동강이 마을을 휘감아 돌아가며 물돌이 마을을 이루고 있는 하회마을은 풍산 류씨의 집성촌으로 지금도 마을 주민의 70%가 류씨이다. 하회마을은 1999년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과 2005년 미국 부시 대통령의 방문지로 국제적인 매스컴에 오르기도 했던 마을이다. 서해 류성룡의 임진왜란 회고기인 징비록과 하회탈 이국보로 지정되어 있으며 보물이 4점, 중요 민속 자료가 10점, 사적 한 곳 등이 있고 1984년에는 마을 전체가 중요 민속 자료로 지정이 되었다. 이태원 관광특구. 이태원은 1997년에 서울시에서 최초로 지정된 관광특구로 2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다국적 다문화 지역이다. 1980년대 들어 각종 국제회의를 비롯해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이 서울에서 개최되면서 세계적으로 그 이름이 알려지게 되어 관광객들의 명소가 되었다. 해밀턴 호텔부터 보강로 방면으로 100여 개의 가게가 몰려있는 앤티크 가구 거리도 유명하다. 또한 외국인이 직접 운영하는 40여 개국의 음식점이 모여 조성된 세계 음식거리에서는 이국 문화와 음식 체험이 가능하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의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미군 중심의 거리에서 다국적 퓨전거리로 변모하고 있다. 순천 만습제. 순천시 교량동과 대대동, 해룡면의 중흥리, 해창리 선악리 등에 걸쳐 있는 순천만 갈대밭의 총면적은 약 15만 평에 달한다. 순천 시내를 관통하는 동천과 순천시 상사면에서 흘러온 이사천의 합수 지점부터 하구에 이르는 삼쯤의 물기량 쪽이 죄다 갈대밭으로 뒤덮여 있다. 그것도 드문드문 떨어져 있거나 성기계 군락을 이룬 여느 갈대밭과는 달리 사람의 키보다 훨씬 더 웃자란 갈대들이 빈틈없이 밀생한 갈대밭이다. 갈대 군락지로는 국내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갈대의 북슬북슬한 씨앗 뭉치가 햇살의 기운에 따라 은빛, 잿빛, 금빛 등으로 채색되는 모습이 아주 장관이다.
게다가 때마침 불어온 갯바람에 갈대숲 전체가 일제히 흐느적거리는 풍경은 망망한 바다에 일렁이는 물결처럼 장엄하고 아름답다. 제천 의림지와 재림. 충청도를 호수의 서쪽이라 하여 호서지방이라고도 부르는데 여기서 말하는 호수가 바로 의림지를 가리킨다. 그만큼 의림지는 오래되고 유명한 저수지이다. 충청북도 기념물인 의림지는 삼한시대에 축조된 저수지로 본래임지라고 했다. 김제의 벽골제, 밀양의 수산제와 함께 삼한시대 수리 시설 가운데 하나로 수구를 옹기로 축조하여 당시의 농업기술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익선동. 익선동은 골목과 한옥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매력을 풍기는 곳으로 남녀노소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젊은 세대와 어르신 간 세대를 이어주는 장소이기도 하다. 경주 동궁과 월지. 경주 동궁과 월지는 신라왕궁의 별궁터이다. 다른 부속 건물들과 함께 왕자가 거처하는 동궁으로 사용되면서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나 귀한 손님을 맞을 때 이곳에서 연회를 베풀었다고 한다. 신라 경순왕이 견훤의 침입을 받은 뒤 931년에 고려 태조왕건을 초청하여 위급한 상황을 호소하며 잔치를 베풀었던 곳이기도 하다. 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후 문무왕 674년에 큰 연못을 파고 목 가운데에 세 개의 섬과 못의 북동쪽으로 12봉우리의 산을 만들었으며 여기에 아름다운 곳과 나무를 심고 진귀한 새와 짐승을 길렀다고 전해진다. 고시대의 삼국사기에는 임해전에 대한 기록만 나오고 안압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이후 신라가 멸망하고 고려와 조선에 이르러 이곳이 폐허가 되자 시인 묵객들이 연못을 보며 화려했던 궁궐은 간대였고 기러기와 오리만 날아든다는 쓸쓸한 시 구절을 읊조리며 이곳을 기러기 안자와 오리 합자를 써서 안압지라고 불렀다고 한다. 남이섬. 남이섬은 동화나라와 노래의 섬을 컨셉으로 다양한 문화행사, 콘서트 및 전시를 꾸준히 개최해오고 있으며 어린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연인들에게는 사랑과 추억을, 문학의 인사들에게는 창작의 터전과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는 자연생태 문화공간이다. 주요 시설로는 노래박물관, 그림책 놀이터, MIC 센터, 투게더파크, 유니세프 라운지 등의 문화시설과 자전거, 나눔열차, 스토리투어 버스 등의 유기시설이 갖춰져 있고 다양한 메뉴를 즐길 수 있는 식음시설, 다양한 테마로 꾸며진 객실과 강변의 독립적인 공간을 가진 별관으로 이루어진 숙박시설, 호텔 정관로가 있다. 경주 첨성대. 동양 최고의 천문대 첨성대. 신라 제27대 선덕여왕 때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경주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중 하나이다. 받침대 역할을 하는 기단 부위에 술병 모양의 원통부를 올리고 맨 위에 정자형의 정상부를 얹은 모습으로 높이는 약 9m이다. 원통부는 부채꼴 모양의 돌로 27단을 쌓아 올렸다. 남동쪽으로 난 창을 중심으로 아래쪽은 막돌로 채워져 있고 위쪽은 정상까지 뚫려서 속이 비어있다. 동쪽 절반이 판돌로 막혀있는 정상부는 정자 모양으로 맞물린 길다란 석재의 끝이 바깥까지 뚫고 나와 있다. 청풍호반 케이블카. 수도권역에서 1시간 30분, 전국 3시간대 거리에 위치한 내륙의 바다, 천혜의 환경과 치유와 회복을 지향하는 청풍명월 본향인 이곳 충북 제천 청풍에서 봉황의 날개를 타고 날아올라 청풍명월의 비경을 누비는 아름다운 여정을 시작한다. 청풍호반 케이블카는 청풍면 물테리에서 비봉산 정상까지 2.3km 구간을 왕복 운행하는 케이블카 시설이다. 10인승 캐빈 43대가 운행되며 그중 10개의 캐빈은 바닥이 투명한 크리스탈 캐빈으로 구성되어 발 아래의 아찔함을 느낄 수 있다. 흰여울 문화마을. 피난민들의 애잔한 삶이 시작된 곳이자 현재는 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마을 공동체 흰여울 문화마을이 자리한 곳이다. 부산의 대표적인 원도심 흰여울길은 복내산 기슭에서 굽이쳐 내리는 물줄기가 마치 흰눈이 내리는 모습과 비슷하다 하여 이름 지어졌다. 2011년 12월 낡은 가옥을 리모델링하면서 현재는 영도의 생활을 느낄 수 있는 독창적인 문화예술 마을로 거듭났다.